전임자가 할 일을 정말 많이 남겨두고 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동안 흉물을 더 많이 퇴치한 쪽이 더 뛰어난 검객인 거랍니다. 검을 뽑아들 때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영사 언니, 이만 시작해도 될까? 베푼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검은 도약하는 새처럼. 빙글빙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큰 다이아는 처음이지? 놓칠게. 그러면 안 돼. 조용히 좀 할 수 없을까? 검도 다룰 줄 모르는 녀석이 제법이네. 너희들을 모조리 녹여주마. 이 검으로 산이 무너지리. 전당대출에서 잃고 날 실망시키지 마. 떼굴떼굴. 교육 시간이야. 빙글빙글. 협정 타결. 이로써 이제 번복할 여지는 없어. 너와 나 모두 말이지. 왜 계속 사서 고생하잖아? 떼굴떼굴. 하늘 위 구름을 펴니 받아라. 자! 검은 나의 의대로. 빙글빙글. 바로 지금이야. 너무 정했다. 영원한 기회를 만들 도움이 필요해? 자, 약속을 어긴 나쁜 아이가 누굴까? 떼굴떼굴. 구름을 패고 산을 가르리.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큰 다이아는 처음이지? 놓칠게. 그러면 안 돼. 조용히 좀 할 수 없을까? 규칙을 어기다니. 빙글빙글. 일개 잡초를 웅콩차. 하늘 위 구름을 펴니 받아라. 교육 시간이야. 떼굴떼굴. 협정 타결. 이로써 이제 번복할 여지는 없어. 너와 나 모두 말이지. 빙글빙글. 왜 계속 사서 고생하잖아? 탐색은 이제 끝났어. 검이여 쏟아져라. 떼굴떼굴. 빙글빙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큰 다이아는 처음이지? 놓칠게. 자, 약속을 어긴 나쁜 아이가 누굴까? 떼굴떼굴.
제가 이겼어요, 운니 아가씨. 운이 좋았던 거지. 순순히 검을 돌려주시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세요. 상대가 저인 걸 행운으로 아시고요. 전 아가씨의 무겁고 녹슨 철검에는 관심 없는 데다 은근슬쩍 남의 무기를 뺏는 취미도 없으니까요. 고작 괴물 몇 마리 해치운 걸로 거들먹거리긴? 흥! 이 검을 뺏을 수 있다면 어디 한번 뺏어보시지! 둘 다 제법이네. 하지만 한쪽은 자신이 날쌔다고 생각하며 피하기만 하고 다른 한쪽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며 일격으로 적을 제압하려고만 하니 둘 다 전술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군. 누구세요? 나? 단정사에 진찰받으러 온 환자이자 우연히 지나가던 구경꾼이지. 곧 열릴 나부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단정사에서 이렇게 멋진 전투를 보게 될 줄이야. 나부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겨루는 것도 좋지만 연무의식의 연무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부를 내는 건 어때? 그럼 어떤 원한이든 한 번에 해결될 텐데 말이야. 이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와 운니 아가씨는 대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쪽은 비검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검을 휘두르면서 둘 사이에 원한이 없다고? 못 믿겠는데? 비소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용녀님께 진찰은 받으셨어요? 비소? 설마 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분? 요청 선주의 천격장군? 아무래도 내가 나부 선주에서도 나름 유명한가 보네. 그럼요. 대첩 장군이라는 호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대첩 장군? 너무 자기에 넘치는 호칭 같잖아. 그건 싫은데. 듣자 하니 나부에는 감깃눈 장군도 있다길래 나도 겸손한 호칭을 하나 만들었어. 바로 산무 장군이야. 걱정, 후회, 적수가 없다. 어때? 이 칭호가 훨씬 낫지? 겸손하면서도 위압감이 넘치는 칭호네요. 연경효위, 운미, 대련이 끝났으면 비소 장군님의 가르침에 감사를 표한 후에 악수하며 화해해야겠죠? 자, 여기 검.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게 잘 챙겨. 그리고 이번엔 승부를 못 냈으니 다음에 꼭 제대로 꺾어줄게. 이게 사과하는 태도예요? 아이, 검을 받았으니 이 영경도 신책부로 가서 보고해봐야겠네요. 비소 장군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참, 영사님, 시간이 되실 때 신책부에 와서 저희 장군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와 원한에는 분명 남모를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비서 장군님. 조금만 늦게 오셨다면 저 두 사람은 제가 피운 미양에 취해 잠들었을 거예요. 감사하긴. 네가 부탁한 일은 전부 처리했어. 약을 품은 용녀의 진찰비로 치는 게 어때? 죄송하지만 장군님이라도
진찰료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단정사 의원의 진찰료는 정해진 가격이 있는 데다 외상이 불가해서요. 게다가 용년님의 진찰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십 년 후까지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계산서를 신책부로 보내고 저 두 꼬마를 가르친 비용이라고 말해도 어쨌든 두 사람을 떼어놓느라 하마터면 진심으로 움직일 뻔했거든. 이제 가서 바람이나 좀 쐬어야겠어. 왔어? 경원 장군을 만나고 몇 시간 동안 곳곳을 둘러본 소감이 어때? 제 생각에 신책 장군은 연무의식으로 강성함을 드러내 나부가 불멸의 거목재앙 이후에도 건재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고 말할 생각이지? 그런데 연무의식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은 불안과 소문의 가장 큰 확성기나 마찬가지죠. 한수만 잘못 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거리의 운기군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 그 장군도 이 이치를 아는 것 같더군요. 그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군을 대면하는 일에서 전 빼주시죠. 일개 종군 의사가 앞에 나서서 두 장군과 담소를 나누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 역시 남 앞에 나서기에 적절치 않은 일을 하고 있죠. 불평들 그만해. 둘 다 멀쩡하잖아. 상대를 만나기 전에 우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사람이 이룬 형세를 보고 판단하려는 거야. 그 형세란 거리 위 운기군의 모습, 사람들의 평가,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 같은 걸 뜻하지. 군대의 힘은 병사가 아니라 형세에 있으니 형세를 보면 군대의 힘을 파악할 수 있다. 장군님의 말씀 덕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범한 말도 네가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다니까. 어쨌든 이게 내 전투 습관이니 차차 익숙해지도록 해.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부 선주를 가장 오래 다스린 장군이니 당연히 적이 많지 않겠어? 참, 장군님, 약을 품은 용녀는 만나고 오셨겠죠? 용녀가 내린 처방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영녀도 손 쓸 길이 없다더라. 나더러 맛있는 걸 먹으라고 한 게 전부였어. 그 유명한 약을 품은 용녀에게도 방법이 없다는 건가? 걱정 마시죠. 당시 약속한 대로 장군님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았어요. 초구, 죽고 사는 일은 정해져 있는 법이야. 군인이 된 이후 난 남은 생을 선주의 화살촉이 되어 풍요의 흉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이 수건만 이룬다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지. 조금 전에 나더러 경원 장군을 적으로 생각하냐고 물었나? 아니, 내 적은 언제나 내 자신뿐이었어.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면 저녁엔 뭘 먹어야 할까요? 하여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녀석이로군요. 너희는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해. 난 수년간 만나지 못한 옛 전우와 약속이 있거든. 방금 저 사람이 요청의 운기 장군이란 말이야? 진짜 멋져! 거대한 검을 휘두르는 운리의 공격을 아주 가뿐하게 저지했어! 그리고 제 공격도요. 물론 운리의 상대인 그 검객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의 제자가 되어 선주의 검술을 전수받고 싶더라니까. 그렇지. 맞아. 위압감이 넘치는 장군이었어. 난 영경을 얘기한 건데. 마치 세븐스 씨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곧 열릴 연무의식에서 운 좋게 운기군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죠. 그동안 여러 번 패배하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비소장군의 실력을 보니 다시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너무 자책하지 마. 어쨌든 장군께선 연무 의식에 참가하지 않을 테니까. 전에 죽음도 불사하고 홀로 나와 블레이드에게 도전했던 그 각오만 잃지 않는다면 대부분 도전자를 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낭 씨. 오늘 일은 그럭저럭 마무리된 것 같네요. 저희 장군님께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며 여러분을 신책부로 초대하셨어요. 요청과 주명에서 온 장군님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논의하실 생각일 거야. 이렇게 일찍 어른들의 암투를 깨닫긴 싫어요. 비소장군과 회엄장군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연무의식이 열리기 전까지 더는 나부에 소란이 일어나선 안 돼요. 환풍기 세차 별된 목소리.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실례지만 무슨 일로 신책부에 오신 거죠? 전에 사진궁에서 회엄장군께 은하열차 손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땐 보는 눈이 많아 간단한 인사만 나눌 수 있었죠. 이제 정식으로 세 사람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저와 함께 펜틸리아를 몰아내고 야광의 비전의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얼마든 물어보시죠.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난 일에 대해 태복 부현이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훑어보았네. 그 일로 부현도 옥골에 가서 신문을 받았지. 연맹 내부에선 이 사건을 아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자네를 믿네. 자네는 입대한 이후 몇 번이고 혁혁한 공을 세웠지 않나. 구름 위 오전사가 뿔뿔이 흩어진 후 연맹에선 자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원수께서는 자네에게 나부를 맡기셨지. 지난 몇 년 동안 자네는 연맹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탈라사의 흉물을 처치하고 옥골 선주의 위기를 제거하고 풍요의 백성이 불러온 요사스러운 별을 파괴하는 등 지금껏 자네가 겪은 전투를 전부 기억하고 있네. 일부 버러지들은 자네의 충성심을 의심하며 자네가 어리석다고 떠벌리고 있지. 아무런 공적도 없는 그들이 신책 장군의 실책을 반기는 건 타인의 실패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양분으로 삼길 바라는 본성 때문이네. 하지만 난 지금껏 수많은 실패를 목도해 왔지. 그래서 자네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더더욱 믿고 싶군. 그럼 이번에 연맹의 명을 받아
불멸의 거목 재앙의 전말을 알아보러 온 사람은 요청의 비소 장군뿐이겠군요. 그럴 리가. 나도 있잖아. 이 어르신은 화법이 정말 특이하시다니까. 원수께서 나더러 선주 나부에 가라고 하셨지. 하지만 공문에는 연무의식에 참석하고 비소의 질문을 방청하라고 적혀있을 뿐이었어. 원수께서는 연무의식을 연 목적뿐만 아니라 경원 장군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계시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두 일을 전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게만 열차의 증인을 소개한 건 나와 비소 장군이 온 목적과 우리 둘의 목적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닌가. 나도 진심을 털어놓았으니 자네도 더는 숨기지 말게. 불멸의 거목 재앙에 대해 내가 시종일관 해야 하는 건 곁에서 듣는 것뿐이네. 진짜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비소 장군 쪽이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연무의식이 무사히 열릴 수 있느냐는 것이네. 그리고 이번에 나부에 온 건 연무의식을 위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래, 바로 이 상자라네. 연무의식 기간에는 크고 작은 대련과 축하가 끝없이 이어지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단연 방어전이네. 주최 측은 선주의 무덕을 보여주기 위해 뛰어난 전사를 방어자로 내세워서 도전자를 막아내게 돼. 자네에게 은하열차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방어자가 나부의 용존일 거라 생각했지. 농담이 심하시군요. 약을 품은 용녀는 나이가 어리고 무예에도 문외한인데 어찌 방어자를 맡긴단 말입니까? 농담 실력은 나보다 자네가 한 수 위지. 이 상자는 용도가 뭔가요? 회염 장군님, 왜 안 열어보세요? 이건 연무의식의 상품을 위해 준비한 검갑이네. 아직은 빈 상자지만 며칠 후면 보검이 도착해 이 안에 담기겠지.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검은 주명 선주 공조사 기술의 극치라네. 이 검은 곳곳을 오가며 많은 영웅이 위협을 세울 수 있도록 했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함이 담긴 검이야. 하지만 보검을 가져오기로 한 사절단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선 여기에 검갑을 두겠네. 난 지금껏 이 검에 어울리는 인자가 누구일까 고민했네. 그러던 중 이번 방어전의 상품으로 내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방어전의 승자는 분명 뛰어난 영웅일 테니 보검과 딱 어울릴 터. 게다가 검술이 뛰어난 연경이 나부를 대표해 방어전에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보다 더 제격인 선물이 없을 것 같더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검을 주고 싶으시다면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자신만만하구나. 하지만 네가 꼭 이기리란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 검을 사랑하는 운니 아가씨의 마음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검은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주인을 선택하는 법이죠. 보검을 손에 넣어도 결국 남에게 뺏기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 단정사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관심이 있다면 주명선주를 대표해 출전하시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승자는 나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역시 나겠지만 저 녀석은 절대 아니야. 무례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이 오랜 드라마의 승자가 누구일지 궁금해 죽겠어. 손님들도 있으니 둘 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보검을 내건 이유는 너희가 싸우고 연맹의 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한층 더 빛내기 위해서야.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듯하지만 연무정에선 언제나 승패가 갈리니 온화한 분위기에 금이 가는 법. 내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네. 너희가 꼭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상품을 거머쥐고 싶다면 둘이 힘을 합쳐 제자를 가르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도록 해라. 그런 법이 어딨어요? 운기 검객이 뛰어난 실력으로 우승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누군가 재능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지. 열차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운기 검술로 연무의식에 참가해 실력을 뽐낸다면 정말 기쁠 것 같군. 재밌는 제안이군요. 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다 보면 협동심이 생길 테니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얻는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제자로 삼는 게 좋을지요? 누구야? 저요? 후아하니 마치 세븐스 양이 너희의 대련에 관심이 많은 듯한데 검술 입문을 전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장군님 진심이세요? 갑자기 왜 저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전 검을 다룰 줄 모르고 기초도 없는데 배울 수 있을까요? 나중에 사부님들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전에 검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하지. 근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마치 세븐스 양은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같은 존재네. 나 역시 궁금한 마음에 나부의 연무의식이라는 좋은 기회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회암 장군님. 그런데 승부를 내려던 운리와 연경이 제게 검술을 전수한다면 대련 준비할 시간이 줄지 않을까요? 게다가 검객에겐 저마다 절기가 있잖아요. 저를 가르치다가 실수로 누설하기라도 하면 모두가 내막을 알게 될 테니 절기를 간파당하게 될 거예요. 마치 세븐스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안심해. 10여 년간 열심히 수련한 게 아니라면 절기는 배울 수 없으니까. 주명 검술은 대단하니 걱정 말고 날 따라 조금만 익혀두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야. 정말? 마치 세븐스를 보니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하하,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절기를 간파하는 일이네. 연무정에서 단숨에 상대를 제압해버리면 얼마나 시시하겠나. 게다가 검객의 생사를 결정짓는 건 절기가 아닌 탄탄한 기본기지. 운리 씨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군요. 연경, 네 생각은 어떤가? 장군님, 아직 가르침을 다 받지 않은 제가 남에게 검술을 전수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좋아. 제자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너 대신 나부 연무장을 지켜주지. 어때? 연경, 제자를 가르치는 건 자신이 배운 것을 돌아보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길이야. 오랫동안 제자 생활을 했으니 이제는 보는 눈을 좀 달리할 때가 됐지. 알겠어요. 그럼 장군님 말씀대로 할게요. 연경도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마치 세븐스 씨의 동의만 남았네. 마치 세븐스, 결국 네 결정에 달렸어. 내가 똑똑하긴 하지만 검술을 배우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이참에 한번 배워봐. 그럼 나도 화살이 엉덩이에 꽂히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화살을 얼마나 잘 쏘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회암 장군님. 좋은 선택이로군. 내일부터 연경과 운리가 자네에게 매일 검술의 기초를 가르쳐줄 것이네. 그럼 나와 운리는 먼저 가서
마치 세븐스 형의 검술 연마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 두겠네. 사부의 선물 정도로 생각해 주게나. 별 말씀을요. 잠깐, 선물을 주고받는 쪽이 뒤바뀐 거 아닌가요? 가버리셨네. 왠지 조금 전 그 대화가 마음에 좀 걸려. 갑자기 딴 길로 새버렸잖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게요. 여러분을 신책부에 모셔온 건 장군님께서 논의하실 일이 있어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와 운니 아가씨가 마치 세븐스 씨의 검술사부가 된 거죠? 왜냐하면 회엄 장군은 우리가 한동안 나부에 머무르길 바라시거든. 하지만 장군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행객과 다를 게 없지. 나부가 연맹에 제출한 보고서에 열차팀의 행동 기록이 적혀 있으니 우리가 보고서에 적힌 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대충 둘러댄 얘기인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신 거야. 연무 의식은 회엄 장군의 척도야. 그걸 위해 장군께서 운니까지 끌어들였지. 두 꼬마의 대결이 어느새 마치 세븐스를 가르치는 일이 되었어. 회엄 장군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군 그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겠네. 너희에게 나부로 돌아와서 의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건 두 장군에게 증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군. 회엄 장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소 장군이 의혹을 풀기 위한 문답 자리를 마련하게 될 테니 잘 준비해두길 바라네. 너무 개의치 마세요. 무슨 일이 있든 열차의 증인으로서 여기 남아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군. 장군님, 장군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경 응? 나부를 위해 연무의식의 연무장을 꼭 지켜낼게요. 그래. 유명하신 천격 장군이 이렇게나 오래 기다려주다니 정말 영광이네. 오랜만이야, 비소 장군. 어궁 언니, 지난번에 헤어진 후로 30년 만에 보는 건가? 맞아. 30년 전 넌 요청 청구군의 선봉이었고 난 나부 수홍위의 비행사였지. 이렇게 다시 만난 지금 넌 장군이 되었고 난 비행을 포기한 상태라니. 돌이켜보니 모든 일이 정말 꿈 같네. 사실 30년 만에 보는 거라고 하긴 좀 그래. 황종 공명 시스템이 네 대첩 전부를 전해주는 덕분에 네 무적다운 면모를 매일 보고 있거든.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 그보다 그 당시 전장에서 날 구해줬던 그 군의관 기억나? 이름도 성격도 특이한 의사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파? 생강? 마늘? 분명 풀 같은 이름이었는데. 초구야. 요청 선주 단정사의 파견을 받아 내 막류이자 수행 의사가 되었어. 지난 몇 년간 내 병세를 억누를 방법을 찾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야. 내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난 만족해. 네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그나저나 이번에 회엄 장군과 여기에 온 건 원수님의 명령 때문이지? 비소, 친구로서 연맹이 나부 장군을 어떻게 신문할지 알려줄 수 있을까?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면서 나서길 싫어하는 늙은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들은 30년 전처럼 흉물이 다시 덮쳐올까 두려워하고 있지.
나부가 사건의 전말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어. 다만 소멸의 군단이 실제로 침입했는지 스텔라론 헌터와 은하열차는 어떻게 개입한 건지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빠져 있었어. 알다시피 몇 년간 종적을 감췄던 도주범 경류가 다시 나타났잖아. 이번에는 원수께 신과 맞설 방법을 바치겠다며 화훼지민과 관짝하늘을 끌고 왔더군. 나부의 용의 군사도 경원 장군이 동맹의 정을 무시한 채 유배 중이던 음월 용존을 나부로 돌아오게 하고 인형경 고해를 열어 비디아다라가 불멸의 거목을 지키는 일을 방해했다고 고소했지. 이것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주 나부에 오게 된 이유야. 이건 내 직책이니 외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한때 함께 싸웠던 언니까지 속이고 싶지 않아서 얘기했으니 오늘 들은 일은 그냥 잊어줬으면 해. 알겠지? 알겠어. 미안. 내가 선을 넘었네. 경원 장군을 변호한답시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음월의 난이 끝난 후 나부가 수백 년간 안정될 수 있었던 건 경원 장군의 계획 덕분이었어. 안타깝게도 장수종은 오래 살다 보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를 겪게 돼. 그리고 적은 그 순간을 노리는 법이고. 맞아. 내가 이번에 온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바로 호래를 면회하는 거야. 호래? 그 보리인 수장 호래 말이야? 700여 년 전 나부 유폐옥에 수감된 그 호래? 여우족의 적, 무기징역, 천지가 무너질 때까지. 판결문을 전부 외울 수는 없지만 그 녀석이 맞아. 하지만 호래의 면회는 요청 선주 천박사에서 100년마다 사절을 보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여우족과 선주는 함께 흉물을 토벌하기로 맹세했어. 동족을 해방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사악한 괴물이 유폐옥에 갇힌 채 영원히 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도 추구했지. 나부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요청 내부에서는 호래가 잘 수감되고 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100년에 한 번 이뤄지던 면회로는 더 이상 늙은이들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모양이야. 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기 보내진 거고. 하나같이 나쁜 소식뿐이네. 꼭 그렇진 않아. 적어도 많은 일이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야. 언니가 찾아달라고 했던 목표의 실마리를 찾았거든. 어서 얘기해봐. 청구군은 언니가 제공한 항로에서 명화상의 함선자네를 발견했어. 안타깝게도 그 안엔 어떤 화물도 생존자도 없었지. 그런데 우리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현장에 다녀간 모양이야. 우리 쪽 사람이야? 아니면 컴퍼니 쪽? 둘 다 아니야. 어공 언니, 혹시 완매라고 알아? 잠을 설쳤네. 이상하네. 내가 늦게 일어난 건가? 마치 세반스랑 다낭은 어딨지? 아늑하고 깨끗한 객상, 여러분을 반깁니다. 왔어? 태영 장군님의 제안이니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일찍 일어나 마치 세븐스 씨에게 검수를 전수하러 온 거예요. 연경사부!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사부라고 불린 게 처음이라 적응이 안 돼서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검술 연마는 몸과 마음, 지혜와 힘을 단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마치 세븐스 씨에게 운기 검수를 전수한 후 연무의식에서 최소 한 번은 이기게 만들겠다고 회엄 장군님과 약속했어요. 최선을 다해 가르쳐드릴 생각이지만 제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지금이라도 반복할까? 내가 너무 성급했어. 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럼 마치 세븐스 씨, 불평불만하지 말고 착실하게 임해주세요. 땡땡이 치시면 안 돼요. 영경사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줘. 정말 너무해. 그나저나 온리는? 제가 사진궁 뒤편 화원에서 외진 곳을 찾아뒀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첫 수업부터 제자와 함께 지각하다니. 나부의 규칙은 뭐가 이렇게 헐렁해? 아휴, 정말 실망스러워. 온리 사부 이미 와 있었구나. 오래 기다렸지. 혼자 몰래 가르치려던 속셈은 아니겠지? 진짜 비겁해. 하! 똑똑히 보여드리죠. 이게 바로 나부 사람이 제자를 가르칠 때 행하는 예절. 아무리 제자라도 직접 데려온다고요. 전 주최 측으로서 마치 세븐스 씨가 연무장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나부 검술의 정수를 전수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도 나부 검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겠죠. 저리 비켜! 주명선주의 검객이 얼마나 제자를 아끼는지 지켜보기나 하라고. 마치 세븐스, 이쪽으로 와. 이건 널 위해 역으로 준비한 사부의 선물이니 유용하게 써줘. 이건 선주 의상? 너무 예쁘다. 검술 연마에는 신법과 보법이 중요한데 이 옷은 몸에 딱 맞게 재단되어 움직이기 편할 거야. 한참 고민하고 고른 액세서리도 특별히 몇 개 달았어. 온리 사부가 최고야. 봤지? 네가 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주명 검술의 요지를 가르쳐서 마치 세븐스가 내 검으로 연무장에서 우승하게 할 거야. 저도 나름 준비한 게 있죠. 연경 사부도 나한테 선물을 주려고? 마치 세븐스 씨가 검술을 배우려면 우선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새 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에 장인에게 맞춤 제작을 부탁할 순 없었죠. 그래서 예쁘면서도 초심자에게 적당한 무기를 골랐답니다. 마치 세븐스 씨 마음에 들면 좋겠네요. 고마워 연경 사부. 이건 예상 못했죠?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야. 역시 제자가 되길 잘했어. 근데 왠지 일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 어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내가 정성껏 고른 옷은 우리 같은 미소녀 검객한텐 찰떡이라니까. 잡담은 그쯤하고 어서 수업이나 시작하죠.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제가 데려온 운기 교관이에요. 첫 수업은 그와 몇 수 겨뤄보는 걸로 하죠. 뭐? 첫 수업부터 실전 훈련이라니.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궁수를 연습한 적이 있다며? 무술의 기본은 있다는 뜻이니 첫 수업에서 기본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어. 자, 가서 편한 대로 검을 휘둘러 공격해봐. 어떤 신체적 습관이 있는지 파악해야 우리도 어디서부터 뭘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거든. 준비되셨다면 저와 한 수 겨루시죠. 네. 준비는 되셨습니까?
준비는 됐지만 좀만 봐주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혼자 10명도 상대할 수 있어? 사부, 차 좀 마셔봐. 마치세부스 씨, 잘 보세요. 나부 검술의 핵심은 날렵한 검법이에요. 나의 의지대로. 바로 지금이야! 저 녀석 말은 듣지 마! 힘이 모든 걸 결정하지! 이렇게? 자세가 제법 나오는걸요? 바로 지금이야! 검은 도약하는 새처럼. 검은 나의 의지대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넌 몇 수나 버티려나? 전부 이해했어. 하산할 때가 됐어. 진심을 담아서 간다. 바로 지금이야! 일개 잡조를 펴!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혼자 10명도 상대할 수 있어. 차 좀 마셔봐. 내 검수를 제대로 보여. 좌청령 우베카 탄수화물을 줄이자. 받아라. 뭘 그렇게 중얼거려? 이건 검결이라고. 하산할 때가 됐어. 검은 도약하는 새처럼. 너를 연습해줄게. 너희들을 모조리 녹여주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늘 위 구름을 베리 받아라!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첫 수업부터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마치 세븐스 씨는 날쌔고 허리가 유연해 나부 검술을 배우기에 적합한 인재예요. 하지만 검을 바르게 잡았을 땐 정확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잡았을 땐 힘이 부족해. 검을 휘두르는 동작도 너무 어설프고. 뭐 걱정 마. 이건 대부분 초심자의 문제이니 주명 검법만 익히면 전부 해결될 거야. 좋아요. 마치 세븐스 씨, 다음 수업에는 보법부터 힘쓰는 배우도록 법부터 하죠. 대체 검술이 뭔지 알긴 하는 거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쌍검의 핵심은 적을 민첩하게 상대하고 아군을 지원하는 건데 보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전장에선 장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점도 봐야 해. 쌍검의 단점은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양팔에 힘이 없는데 민첩한 보법이 무슨 소용이야? 검술이 무슨 춤도 아니고. 하지만 숙련된 검객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한다는 이치를 알고 있어요. 우선 장점부터 살린 후 단점을 보완하는 게 올바른 학습법이죠.
역시 넌 공상이론파구나. 공상이요? 그럼 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아가씨는 공상사교파인가요? 에이, 첫 수업부터 사부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만두래. 보호법이든 힘쓰는 법이든 결국 언젠간 배우게 될 텐데 어느 걸 먼저 배우든 똑같잖아. 달라요! 마치세버스 씨, 제 말 들으세요!